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는 면접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대표적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두드림 전형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자, 두드림 전형은 이제 면접을 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 적합성 30%, 전형 취지 적합성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및 사회성을 30% 그런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국대 학교가 좀 많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좀 편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림에서 1단계 서류 평가자의 면접으로 역전하는 비율이 약간 좀 30%가량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접에 그만큼 당락을 좌우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국대학교를 보면 좀 색깔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선호하는 학생. 왜냐하면 이제 A라는 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내신에 똑같이 동국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인데도 A라는 학교는 다 합격을 하는데 B라는 학교는 극소수 합격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국대.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입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학교 선생님 추천 학교가 어딘지 먼저 여쭤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선배님들이 어디 대학교를 많이 갔는지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의외로 어떤 학교는 동국대를 많이 못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내신이 부족한데 동국대를 많이 보는 학교도 있다라는 점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진로 희망 사연은 좀 블라인드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참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연계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연계된 학생들이 없어요. 뭐 1학년 때와 2학년 때 바뀐다라든지 심지어 1, 2, 3학년 동아리 활동 모두 좀 바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자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진정한 진로 희망이냐? 그 다음에 현재 진로가 지원하는 학과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면접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많이 바뀐 학생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특히 진로 활동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도 이제 진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진로 활동 의심해 보겠잖아요. 그러면 진로 활동을 보면 그런데 알아. 이 학생은 무슨 학과를 선호하고 무슨 희망을 선호하는 학생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진로 활동도 애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아주 좀 경쟁률 높은 학과를 지원하다가 내신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과를 서서히 내리면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설정하면서 진로 활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에 관해서도 대체 진로 활동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점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국대하면 경찰행정학과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럼 그 점에 관련해서 경찰행정학과에서 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표창원의 뭐 프로파일러 그 책을 모든 경찰행정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 절대 빠지지 않는 책이잖아요. 자, 그럼 그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고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파일러 기법이 무엇인지 그다음 그 중에 어떤 점을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런 거였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이라든지 어떤 세계의 그 복지나 환경 도시에 관한 그런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 한 곳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라는 것도 질문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국대는 그 점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이제 자율 활동에 보면은 이제 모 유엔 활동도 하는 학생도 있고 자치 법정하는 활동도 있고 뭐 토론도 있고 찬반 논쟁하는 그런 활동들이 자율 활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해 보고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그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얀마 난민 사태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자 미얀마 난민 사태에 대한 토론 활동을 했더라면 그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 난민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 질문을 매우 꼼꼼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생활기록부를 보면 분명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우리 고장과 관련된 활동이 생활기록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활동에서 뭐 여러분들의 좀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특히 우리 고장과 관련된 활동 다 들어가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지역의 농촌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자 농촌을 더 부흥시킬 것인지 그런 점을 조사한 학생도 있고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마케팅이 좀 잘 돌아가는 건지 그다음 소비 고객들의 인식이 어떤 건지 이런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활동을 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면접관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는 거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진로와 관련돼서 진로 직업을 가졌을 때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 그런 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질문 꼼꼼히 하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이런 점을 많이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과라고 이제 가정 한번 해볼게요. 수학과 자기가 수학과를 하면서 뭐 하면서 이 수학을 어떤 면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뭐 좀 더 사고력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을 자기가 뭐 아이들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이런 자기소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는 꼬리물기 질문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꼬리물기 질문 그 점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UCC 제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아이들이. 특히 영어 UCC 활동도 하고 수학 UCC 활동도 하고 과학 UCC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UCC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봐요. 수학 UCC 제작 활동을 했는데 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과학 UCC 활동했다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도 동국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수도 학습을 또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제 자신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좀 말하라고 하는데, 먼저 자신의 능력 학습 경험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만의 자기수도적 학습의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 수도적 학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물론 아이들 그 준비를 하면 대부분 네이버에 나온 글을 조사해서 이것을 이렇게 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만의 자기 수도적 효과나 학습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그 점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회장회라든지 반장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학생회장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학급 반장으로서 교사와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중간 소통에서 어떤 리더십의 자질을 보였었는지, 그러면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도 동국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금 아까 그랬었잖아요. 자기 그 동국대학교 면접평가에서 30%가 무엇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보면 2번 같은 경우가 공공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 인성을 많이 드러내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진로 희망에 어떤 분야를 희망한다 자기소개서 나오잖아요. 어떤 그 뭐 희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학자라든지 뭐 공학자를 이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공학자로서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어떻게 이렇게 뭐 드러날 수 있는 건지 또한 어떤 면으로 사회에 귀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국대학교 좀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이
사회,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의식으로 어떤 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과별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학과는 일본 학과별로, 특히 경찰 행정학부는 좀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봐요. 학교 폭력 방관자 체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점에 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이제 방관자 그 점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경찰 행정학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는 방관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방관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학생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점에 관해서 특히 학교폭력 무섭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된 시사 이슈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